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사실 우리 집합의 덧셈 정리를 집합의 덧셈 정리가 아니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예, 그것만 알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이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였죠.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카운트 되기 때문에 한 번 빼준다. 이런 원리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로 돌아가서 만약에 표본 공간 S가 있고 임의의 사건 AB가 있을 때 A와 B는 그럼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률로 바꿔볼게요. 확률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은 확률로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합집합의 확률이 될 테고요. 이것은 집합 A의 확률이 될 테고, 이것은 집합 B의 확률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집합 교집합의 확률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은 집합 A의 확률과 집합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일 때 A와 B의 차집합의 확률을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1학년 때 배웠는데 집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6분의 1이고 집합 A가 3분의 1인데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B는 A에서 B를 뺀 나머지, 즉 순수한 A를 이야기하죠. 즉,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확률. 자, 이 부분의 확률이라는 것은 검은 부분 PA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순수한 A의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A는 3분의 1이고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2니까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우리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표본 공간 S가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요. A와 B가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것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것과 이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은 모두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는 덧셈 정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원래 합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됐죠. 그런데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은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A의 확률과 B의 확률만 더하면 되는 것이죠. 배반 사건일 경우.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요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 중 배반 사건끼리 짝지으시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은 2, 3, 5 이렇게 있겠죠.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4밖에 없습니다. 4.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1, 3, 5. 자, 이렇게 봤을 때 두 집합이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사건이니까 당연히 1과 4가 배반 사건이겠죠. 1과 4. 홀수와 짝수는 교집합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과 2는 배반 사건이 안 되죠. 2가 교집합이니까. 1과 3도 이제 배반 사건이 안 됩니다. 2와 3. 2와 3 배반 사건이 됩니다. 2와 3을 보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과 4도 배반 사건이 됩니다. 3과 4. 자, 이렇게 해서 두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있어요.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연 순서를 정할 때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거나 갑과 을이 연속하여 공연할 확률은? 자, 지금 두 사건입니다.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거나 갑과 을이 연속하여 공연할 확률은 뭐뭐이거나 하니까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합집합.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합의 법칙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할 때 분류를 했었죠. 왜? 분류를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분류하고 빠짐없이 분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개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거나 자, 이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연속하여 공연한다. 이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A와 B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를 한번 구해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이 가장 먼저 공연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을, 병, 정을 이 뒤에 세우면 되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이겠죠. 그 다음에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는 경우는 갑 뒤에 3명이 있으니까 3팩토리알. 따라서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연속하여 공연할 확률을 우리가 PB라고 한번 해볼게요. PB. 그럼 갑과 을을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갑과 을을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2명과 줄을 세우면 이것도 역시 전체의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이 될 거고요. 갑과 을을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와 이 둘을 줄을 세우면 3팩토리알이 되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머니 안에서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팩토리알과 4팩토리알을 약분하면 4가 남겠죠.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PA 합B,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뭐 할 때 우리가 합집합을 이야기하는데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즉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갑이 가장 먼저 공연을 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갑과 을이 연속하여 공연하려면 을이 그 다음에 공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병과 정이 뒤에서 공연하면 됩니다. 따라서 갑이 가장 먼저 공연하면서 갑과 을이 연속해서 공연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물론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변하지 않죠. 그래서 24분의 2가 되니까 12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자, 12로 통분을 하면 3, 6, 마이너스 1. 따라서 12분의 8. 그래서 3분의 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반 사건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며 합집합의 확률은 4배의 B의 확률과 같고 1과 같다. 합집합의 확률이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배의 B의 확률과 1이 같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양변을 4로 나누면 PB를 구할 수 있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여기가 4분의 1이죠.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